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 사업팀의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학회 IT 서비스 학회 주제가 디지털 뉴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이 영광스럽게도 IT 서비스 학회와 산업협회에서 주시는 일자리 혁신상도 받게 됐고요. 그렇게 된 원인에는 배경에는 저희 원이 디지털 뉴딜을 처음부터 이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많이 제안을 드렸어요. 중앙정부에도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많이 받아들여줘서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데이터 구축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저희가 일자리 혁신상이라는 좋은 상도 학회에서 주시는 좋은 상도 받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도 와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런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아서 극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업을 하고 나서 무엇이 남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AI 데이터와 그걸로 만든 서비스들로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그런 선도 국가가 되어보자 이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그 전에 생각할 수 있었던 뉴딜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됐고요. 디지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새로운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은행장님께서 데이터 때문에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은 이런 세계적으로도 많은 유례가 없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딜의 핵심 기관으로서 이번 세션을 좀 마련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여기 뉴딜 기획을 할 때 저희 본부의 기획 총괄을 했던 박지영 책임이 발표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뉴딜의 한 축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스마트 시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원래 추진하고 있었던 거이기도 하고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정기수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학습 데이터 구축인데 이 AI 뉴딜 사업에 대해서 최영인 선임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이게 3천억이 넘는 사업으로 이제 추경 집행이 돼서 기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저희가 데이터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사업이다. 데이터 댐으로 치면은 거기에 댐에 있는 물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는 거죠.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환으로서 송경민 수석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발표 시간이 2시간, 세션이 2시간으로 좀 길게 편성이 돼 있는데 각각 발표는 20분씩 정도 발표를 하고 Q&A 5분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지영 책임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걸로.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박지영입니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데이터댐 최근에 가장 많이 정부 정책 중에서 많이 들으셨던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 중에 디지털 뉴딜은 어떤 내용이 있고 잘 안 들려요. 네. 마이크 좀
사용이 지금 줌이랑 중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밖에 이제 줌 송출용밖에 사용을 아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사용은 안 되는 점이 아니고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목소리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죠? 마스크요. 네. 네, 발표를 진행을 하고 궁금하신 점은 같이 좀 묻히셨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질문 잘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부 정책의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정책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많이 들으셨던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핵심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떤 사업과 어떤 과제들을 담당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이 추진되어 있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다행히 조금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하는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팬데믹 하에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일상이 파괴되고 고용 쇼크 등 이런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소득 격차나 심각해진 디지털 격차 등을 좁히기 위해서 사회 제반 영역의 격차 해소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점에서 국가의 3대 아젠다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AI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 이런 데이터 경제, 그리고 디지털 정부의 1등 국가를 목표로 디지털 정부 혁신을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격차라든지 혁신적인 포용 국가를 완성하는 디지털 포용,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같이 쓰시면 되시거든요. 하울링. 네, 한국판 뉴딜 중에서 디지털 뉴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디지털 뉴딜인데요. 이 디지털 뉴딜 중에서도 데이터 댐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댐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댐의 모델은 미국의 후버댐 정책입니다. 후버댐을 만들었던 뉴딜 정책이 모델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정책의 상징은 데이터 댐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 인근 지역에서 5년간 약 2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후버댐을 건설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후버댐에 저장한 물은 수력 발전, 관계, 식수 등 산업 용수로 활용이 되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미국 서남부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터댐 또한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댐에 저장된 우선 올해 6월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표준화하고 가공 활용하여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개념이 데이터댐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로는 IoT, 센서, 로봇 등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G 기반의 데이터댐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5G 기반의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축적하고 데이터를 가공, 결합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합되고 가공된 데이터들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AI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데이터댐에 저희가 그리고 있는 모델의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댐의 기획 배경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미래 투자, 경제 회복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다양한 데이터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은 실제로 데이터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서 저희가 예시로는 건설과 정보통신방송 서비스를 드러났는데요. 상대적으로 데이터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비약적으로 높은 현상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실제 이 데이터는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을 통해서 나타났던 통계치입니다. 맥킨지에서는 이런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AI에 의해 추가되는 경제적인 가치가 약 13조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요. AI를 도입했을 시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 1.2%포인트가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데이터댐과 관련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댐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 방향은 저희는 데이터 가치사슬 체계를 바탕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치사슬이란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축적 가공, 데이터 활용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근간에는 데이터와 AI 인프라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가치사슬별 사업 연계를 사업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가치사슬상에서 데이터는 저희는 데이터댐과 관련된 7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중 새롭게 부각된 SOC 디지털화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되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축적과 가공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데이터가 활용처가 될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기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를 목표로 현재 대표적인 7대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인프라의 AI 인프라 핵심인 5G, 클라우드,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7가지 과제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한국은 아무래도 공공 데이터 개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는 부족하다라는 업계나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21년까지 14만 개, 약 14만 개로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중심이 되는 공공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공공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SOC 디지털화도 같이 병행합니다. 교통이나 수자원 등 재난 대응 필요한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육상, 해운, 농축산물 등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도 혁신을 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가공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 최근에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를 이해하시면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학습했던 기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알파고를 만드는데 필요한 AI 학습용 데이터였고요. 저희는 이런 산업적으로 그리고 민간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빅데이터 데이터 개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년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2,925억 원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150종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할 예정입니다. 10개 분야가 있는데요. 10개 분야에 150종을 개방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에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다양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데이터 구축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축적과 개방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100개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20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5개 플랫폼 50개 센터를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올해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25년까지 약 30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9년에는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10개 플랫폼이 구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구축이 되고 가공이 되었다면 이제 활용을 할 차례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I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AI 데이터를 중소벤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년에 신규로 진행이 되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20년 추경을 통해서 56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7대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을 해서 여기서는 의료 영상, 범죄, 해양 경비, 감염병 예측 등 7대 분야에 대한 융합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고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전략적으로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AIX 7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이 됐다면 이제 좀 더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유통할 수 있는 거래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과제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집하고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이를 활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신규 분야는 새로 개방할 분야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표준들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지도라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10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 지도를 올해 3월에 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 데이터 지도로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 상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10대 분야의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어떤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연관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의 데이터들을 구축한 것과 공공 데이터 포털과 연계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 국가 전반에 어떤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전사적인 이 데이터 지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이 민간에서 좋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기업들이 거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거래와 관련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사업들이 실제로 서비스화되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AI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클라우드, AI 반도체, 5G를 중심으로 핵심 인프라 관련된 핵심 인프라를 육성하고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실제로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산업에 도입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플래그십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세계적 수준의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대규모 R&D가 투자가 진행이 되고요. 5G와 관련돼 있어도 이거 관련된 융합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하고 거래하는 이 데이터 때문에 주 목적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22년까지 총 사업비는 8.5억 정도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일자리는 20만 개가 생성될 것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올해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수집과 이러한 기본적인 단계들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좀 더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들과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과 관련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1987년에 설립이 됐고 그간 정부의 국가적인 사회 변화에 어떤 시점마다 항상 중요한 그 ICT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고 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저의 역할과 어떤 외부의 기대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안전망 강화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리스트가 굉장히 많죠. 사실 전체적인 디지털 뉴딜의 사업 중에 큰 사업들은 정보화진흥원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실제 이처럼 이런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짧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저희 대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 확대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약 21종의 데이터들을 구축 개방한 바 있는데 올해 대폭 20년 기본 사업과 추경을 통해서 170종의 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 다음 발표자분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민간과 공공에서 있는 데이터 중에서 향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체계들을 보시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면은 교통과 관련된 버스 데이터, 택시 데이터, 택배 데이터, 기상 데이터, 미세먼지 데이터 등 한 분야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희가 교통이라고 했을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에서 구축, 가공해서 오픈을 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19년에 저희가 플랫폼 10개, 센터 100개를 구축을 했고요. 20년 추경을 통해서 플랫폼 저희 5개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현재 6개 플랫폼이 선정이 됐고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 데이터 지도가 하나의 저희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공 데이터 그리고 그 빅데이터 플랫폼 등 민간의 데이터 생산과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등 이것들을 하나의 체계 아래서 통합적으로 데이터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들인데요. 저희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금융 분야에 전국 아파트의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인 투파더의 아파트 전기요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별 아파트에서 관리비 등을 절감을 하고 이런 효율적인 전기 활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분야입니다. 공공데이터에 이 지자체들마다 다양한 표준 체계와 이런 품질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 공공데이터 개방 그리고 품질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청년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하신 그 인턴분들은 교육을 받고 전국의 730여 개 기관에서 이 개방과 품질 개선, 분석 지원 업무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1년까지 약 14만 개의 공공 데이터들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5G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선 기반의 국가 인프라를 5G로 대전환하는 것에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연계해서 여기서 민간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공공에서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5G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교의 무선망을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내에 유무선망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11,796개의 학교에 그 무선 APR을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생활 SOC, 예를 들어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를 디지털 교육센터로 지정을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국민의 그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